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스터디입니다. 오늘은 클레이튼 코인에 대해서 차트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클레이튼을 간략하게 대한 개요랑 토크노믹스, 가격 분석, 거래 수급 분석, 그리고 매매 계획 세우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기대 수익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클레이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클레이튼은 대한민국 명실상부 대표 김치코인이죠. 레이어 1 코인이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카카오 코인으로 불렸으나 지금은 이제 합병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메카오 코인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간략하게만 여기 말씀을 드리면, 클레이튼이랑 네이버 코인인 핀시아가 합병해가지고 프로젝트 드래곤 토큰이라는 코인으로 합병을 앞두고 있는 합병 예정이고요. 처음에는 좀 우여곡절을 겪었고, 핀시아 측에서 여러 부정적인 투표가 있었어가지고 합병이 좀 난항을 겪었는데, 지금은 우여곡절이 다 해소가 되고 최종 합의가 완료돼서 합병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코인판 M&A는 좋은 편이라고 해석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유는 무작정 좋은 거 아니냐, 좋다고만 보기에는 사실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코인들이 합쳐져서 시너지를 내고, 또 범위가 좀 늘어나죠. 그러니까 동남아 지역이라던가, 기존에 우리 한국뿐 아니라 동남아 지역이라던가 다른 것들이 이렇게 추가가 되면서 아무래도 생태계가 좀 확장이 되는데 시너지를 낼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이게 이제 M&A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좀 증권형 토큰 아니냐, 이런 이슈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이슈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두 가지 다 공존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아주 뚜렷하게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는 조금 이르고, 굳이 따지자면 이제 좋은 편에 속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간단하게만 그냥 이해를 듣기 위해서 간단하게만 적어 놓을게요. 코인판 M&A가 진행이 됐고, 이거는 증권형 토큰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시너지를 효과를 낼 수도 있다. 그래서 좋은 편이라고 표현을 했다. 이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마켓캡을 이따 확인하겠지만 지금 101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이거는 101위 정도면 아직 레이어 1 코인으로서는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글씨를 조금 줄이도록 할게요. 토크노믹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마켓캡에서 클레이튼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발행량이 일단 무한대예요.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 게 많아 보이고, 그리고 총 현재 5.9 빌리언 클레이가 발행이 돼 있고, 이 중에 유통량은 3.4 빌리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적어 놓을게요. 발행량이 무한이라는 것은 그렇게 좋진 않다, 나쁜 편에 속한다. 그리고 유통량은, 지금 시점 기준으로 유통량은 약 60% 수준으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우리 5.9 빌리언 개 중에 3.4 빌리언 개가 유통 중이니까 60% 정도로 보여지고요.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프로젝트 드래곤 토큰으로 바뀌면 변동이 되기 때문에 토크노믹스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이제 바뀌는 걸 보고 좀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인지만 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이 인플레이션율이 얼마나 됐냐, 요거를 보면은 가격이 우선 최고점이 여기가 4.1 빌리언이네요. 4.1 빌리언에서 여기가 최저점이네요. 0.1 빌리언까지, 4.1에서 0.1까지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4.1에서 0.1까지 하락을 했고, 같은 기간 동안에 죄송합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시총은 어떻게 변화를 했냐면, 이건 로그를 지우고 좀. 시총은 10.4 빌리언에서 이게 보면은 0.4 빌리언, 10.4 빌리언에서 0.4 빌리언이 됩니다. 10.4 빌리언에서 0.4 빌리언. 아까 가격이었으니까 이건 달러겠네요. 달러고 이거는 이제 빌리언이 되겠죠. 빌리언 달러.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변동하는 동안에 시총이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계산기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4.1 빼기 0.1 나누기 4.1. 97.5%가 하락을 했네요. 가격이 97.5%가 하락을 했다. 그 기간 동안에 이거를 시총을 10.4 마이너스 0.4 나누기 10.4 그러면 96.1% 정도가 하락을 했네요. 이렇게 보면은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사실 까봐야 합니다.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당겨서 볼게요. 최저점을 보면 0.35 밀리언이네요. 0.35 빌리언이네요. 그리고 가격을 봐도 가격은 최저점이 0.11이 맞네요. 0.35 0.35죠? 수정할게요. 지우고 0.35 빌리언으로 줄었다. 97.5%를 원래 시총에다 대입을 하면은 97.5의 역수는 2.5%네요. 가격이 2.5%로 토막이 났기 때문에 시총도 역시 10.4 곱하기 2.5% 중에는 0.26이 되거든요. 0.26이어야 되는데 얘가 0.35가 됐다는 거는 약 40% 정도? 40% 정도 되겠네요. 네, 30%? 아니요. 40% 정도로 보겠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얘가 23년 9월, 그리고 고점이 21년 3월, 2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시총이 원래는 0.26이어야 되는데, 근데 0.35만큼, 즉 40%가 더 발행이 됐다. 2년 6개월이라는 기간을 감안하면 1년에 한 15% 정도 더 발행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 추정값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추정값으로 1년에 인플레이션율이 연간 약 15%로 추정된다. 토크노믹스 세부를 봐야 알겠지만 아마 이 정도에서 큰 오차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발행량이랑 유통량이 포함이 됐겠죠. 간략 설명을 드리면은 지우고 말씀드릴게요. 토크노믹스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나눠서 전체 총 발행량 중에서 여기가 발행량이고요. 여기가 발행 예정인 양이, 즉 발행을 아직 하지 않은, 그리고 요거를 나눴을 때 이렇게 나눠서 여기가 유통량이 있고 여기가 유통하지 않은, 즉 락업에 걸린 물량 등등이 될 수가 있어요. 유통하지 않은 물량.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여기만 해당이 되거든요. 우리가 보는 시가총액은. 근데 지금 이게 발행이 무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발행량으로 여기서 계속 넘어오겠죠. 그리고 반대로 그리고 추가로 여기서도 락업되어 있던 물량들이 이렇게 넘어오겠죠. 그러면 유통량이 계속 늘어나겠죠. 시가총액은 그대로인데 양이 늘어나면 해당 주당 가격은 줄어들겠죠. 가격 하락 압력이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게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되는데 이거입니다. 이 크기예요. 유통량이 아닌 락업 물량에서 유통량으로 바뀌는 물량,
발행이 안 된 물량에서 발행량으로 바뀌는 물량, 이것을 합친 물량이 바로 15%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15%의 인플레이션율은 조금 아쉽다, 아쉬움 정도로 표현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율이 좀 낮은 코인들도 많이 있고 15%면 뭐 엄청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어서 가격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분석은 우리들 해왔듯 세 가지를 먼저 볼 건데요. 추세선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매물대를 보고, 그 다음에 피보나치 되돌림을 보겠습니다. 추세선을 먼저 눈에 보이는 몇 가지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방 추세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들은 이미 이탈을 했죠.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추세선이 있으니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 아래 지방에서, 아래 매집 구간에서 이렇게 보이는 추세선이 또 있었어요. 이렇게 봐서 이런 추세선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봐야겠네요. 양쪽을 트랩으로 보고 위쪽을 이렇게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아니다, 밑에가 트랩이고 이런 추세선이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채널 안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다가 밑에 뚫고 트랩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올라가고 있는 중간에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근데 약간 아쉬운 거는 여기에 거래량의 설명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냥 매집 중에 하나라고 보고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패턴은 간단하게 위아래로 이렇게 기존 채널을 무시하고 위아래로 가는 무빙이 있었죠. 기존 채널을 무시하고 트랩을 설치하듯이 여기서 스키징을 하고 밑으로 내려서 여기서 스키징을 하고, 이 다음에 시세를 주는, 이거는 우리가 3마켓 패턴에서 볼 수 있는 패턴인데, 잠깐 3마켓 패턴을 구글에서 검색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수축 했다가 확장 했다가 추세가 나오는 그 패턴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수축, 그 다음에 위아래로 확장, 그 다음에 추세가 나오는, 그래서 추세가 나올 걸로 기대를 이런 패턴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기대를 하셔도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짧게 볼 수 있는 게, 여기 조금 튀어나온 부분이 있지만 감안해서 이렇게 V자, 아담과 이브 패턴을 그리는 중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만약에 이렇게 상승해서 완료가 된다면 아담과 이브 패턴을 완성을 시키고 상방으로 쏘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아담과 이브 패턴 검색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V자 동그라미 만들고 올라간다. 보시면은 V자 동그라미 만들고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V자 동그라미 만들고 올라간다. 이렇게 아담과 이브 패턴도 적용이 될 수가 있다. 그거 인지를 하시고, 그럼 올라가면 상방이 조금 올라갈 확률이 높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 이거는 여기 상방에 닿고 나서 패턴을 완벽히 만들었다는 가정하에 이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당장 그거를 예상해서 매매를 하는 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패턴들은 완성되기 전에 완성될 거를 예상하고 진입하는 게 아니라 완성이 된 다음에 확정을 지고 진입을 하는 거예요. 헤드앤숄더도 마찬가지고, 뭐 3마켓도 마찬가지고, 패턴이 보인 다음에 패턴이 어느 정도 위아래로 뚫고 한 다음에 진입을 해야지, 이거 뚫을 걸 예상해서 여기서 숏을 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어찌됐건 지금 길게 보고 현물 투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매물대를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얼마나 있었는지 고점에서부터 쭉 내리면서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내린 거, 이거 너무 길어서 밑에서 매집량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조금 당겨서 보기 편하게 이 정도 수준으로 한번 당겨 볼게요. 여기까지 당겨도 어느 정도 보이네요. 이 정도만 당겨도.
위에서 내려오면서 거래가 많이 있었던 부분들을 체크를 한번 해둘게요. 여기도 하나 있었고, 여기가 1.2불이었죠. 1.2불에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가 여기 근처니까 여기 0.4불에서 요 사이 0.45불 사이에 있었네요. 이거를 지금 여기 박스를 쳐놨는데, 여기도 이렇게 박스를 쳐놨죠. 이 구간대에서의 거래가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에서부터 피보나치 비율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얼만큼 되돌릴지 이렇게 당겨보면요, 공교롭게도 0.618 구간, 0.382 구간이랑 겹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건 나름 이제 피보나치 비율 상으로도 그렇고 매물대 상으로도 그렇고 좀 의미 있는 구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TP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격 분석은 이제 완료를 하고 거래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거래량 아래에서 거래량이 어디서 많이 나왔나, 지금 미리 이렇게 적어놨는데, 볼륨 프로파일로 여기서부터 아래 매집 구간을 쭉 당겨서 어디서 많이 샀나 이렇게 보면은 지금 보이시죠? 이 아래에서의 매집한 사람들의 평단가는 여기에요. 그리고 좀 밑으로 보면은 POC 지우고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여기도 매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구간에서 매집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일어난 구간은 지금이지만 이 밑에도 이 조금만 가격이 내려가면 언제든 여기로 바뀔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구간을 유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표시를 해놨고요. 매집 구간, 세력의 매집 구간은 이번 매집 구간은 여기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 분석에서 먼저 매집 평단가는 0.23불, 이거는 바로 열고 하나 더 써줄게요. 0.185불로 수정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전에 한 가지, 매집량이 얼마나 됐는지를 한번 볼게요. 전고 정리 물량이 밑에 이렇게 쳐놨는데, 여기 위에서부터 쭉 끌어서 여기서 정리 물량을 쭉 끌어서 내려와서 보시면은 요만큼이거든요. 조금 더 당겨서 볼게요. 요만큼이에요. 요만큼을 이제 가로로 쭉 끌어서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나, 여기에 해당하는 값보다 얼마나 많이 거래가 이루어졌나 보면은 몇 배가 넘는 거래가 여기 일주일 안에 거의 엄청 많이 일어났고요. 여기 꽤 많이 보이죠? 지금 매집한 걸로 보이는 봉들이 꽤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 단순 눈으로만 봐도 여기서 엄청 많이 산 것 같아요. 70 밀리언인데 여기가 500 밀리언이니까 한 7배 정도? 7배 정도 되는 물량을 한 거네요. 그래서 매집량 자체만 놓고 보면 전고 정리 물량의 7배를 산 적도 있고, 또 한 3, 4배가 되는 걸로 추가로 수회를 샀다. 이거는 좋음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주 좋음입니다. 여기 양을 너무 많이 샀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언제 어떤 식으로 털어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습니다. 그리고 매집 평단가는 나왔고, 매집 기간에 대한 걸 좀 볼 건데, 매집 기간이 이게 길었는지 짧았는지 지난 이제 여기 차트가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켓캡에서 잠깐 빌려가지고 보겠습니다. 여기 기간으로 보면은 이만큼이죠. 나도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 4개월 정도네요. 이게 제일 길죠. 요거보다 요게 조금 더 길기 때문에 요것도 볼 수 있는데, 요거는 한두 달 남치실 것 같아요. 뒤로 길게 당겨서 보면 여기는 매집이 여기부터 시작했다고 보면 22년 7월부터 뭐 지금까지라고 보면 24년 2월, 1년 거의 6개월이니까 뭐 한 4, 5배 이상이 되는 기간이죠. 기간적으로도 엄청 깁니다. 그래서 매집 기간으로 놓고 봐도 지난 매집의 약 4배 이상이다. 이거 역시 좋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집 기간도 길었다, 매집량도 많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여기 맞춰가지고 매매 계획을 세우도록 할 건데, 매수 계획은 비교적 간단해요. 우리가 표시해 놓은 여기 POC 값, 그리고 좀 아래 가격이 빠질 경우에는 여기 해놓은 요 POC 값에서 매수를 하면 됩니다.
여기가 세력의 평단가인데 세력 평단가 아래로 내리는 걸 얘네도 원치 않아요. 얘네도 원치 않고 만약에 내리면 정말 끝장이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언젠가는 다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비싼 가격에 팔아먹으려면은 얘네 평단가 근처에서 사주는 게 제일 안전하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손실 구간도 있었겠지만 여기서 사신 분들은 좀 안전하게 이 근처에서는 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마음이 좀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1차 매집은 사실 지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50% 정도 저 같으면 여기서 매수할 거예요. 저의 평단가는 조금 더 아래지만 50% 매수를 할 거고 여기서도 나머지 50% 매수를 할 거예요. 근데 단 조건은 가격을 이렇게 내려갔을 때 바로 여기서 딱 사냐 이게 아니라 이건 좀 지켜봐야 돼. 가격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은 볼륨 프로파일을 그리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요. 가격이 아래에서 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네는 좀 줄어들고 얘네가 이렇게 늘어나는 일이 생겨요. 그럼 자연스럽게 POC 값이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이 POC 값 아래로 내려왔다가 올라가서 걸쳐지는 순간이 있겠죠. 이때가 이제 매수 구간입니다. 만약에 여기를 안 주고 그냥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건 사면 안 돼요. 얘네도 포기한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사면 안 되시고 이 가격에 매수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 가격으로 오는 흐름을 보고 매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거를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1차 매수는 지금 담으셔도 괜찮고 밑에서 사신 분들은 여기서 조금 추매를 하셔도 괜찮고 뭐 추매는 원래 안 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지금 가격이 조금 매력적인 가격이긴 해요. 위에까지 계산을 했을 때. 그래서 여기가 이제 1차 매수 구간 50% 그리고 뒤에 2차 매수 구간은 여기서 이렇게 내리고 다시 올려서 이렇게 지지받을 때 그때 여기서 2차 매수 50%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좀 적어둘게요. 1차 매수는 0.23부 그리고 2차 매수는 가격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 상태로는 0.185불로 추정이 된다. 현금 보유하셨다. 그래서 반반 이렇게 나눠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매도가 문제인데 익절은 TP는 제가 지금 이렇게 잡아놨거든요. 이거 어떻게 잡은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보나치랑 매물대로 우리 잡았죠. 피보나치로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매물대로 여기서 내려오면서 있던 매물을 이렇게 긁어보니까 여기까지만 긁어볼게요. 요 부분에서 거래가 많더라. 그래서 여기를 지금 이렇게 피보나치랑 겹쳐지는 매물대 구간을 우리는 TP로 잡았고요. 1차, 2차 TP는 그럼 알겠는데 여기까지 올라가고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왜냐면 이 거래량을 다 팔아먹을 건데 여기까지만 올려서 팔아먹은 건 조금 아쉬울 수도 있거든요. 이전 거래량은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이전 거래량이 알 수가 있으면 이제 유출을 할 텐데 근데 이전 거래량이랑 이전 차트 흐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을 한 상태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끌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마켓캡으로 다시 와서 여기는 과거에 이런 차트들도 알 수 있죠. 고점을 찍기 이전에 어디서 얘네가 매집을 했나 봤더니 1차는 여기가 공교롭게도 0.185 보이시나요? 공교롭게도 여기가 전 중간값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위에서도 한 0.44 이 정도죠. 아래에서 좀 오래 있었으니까 여기는 0.41, 0.44, 0.45 그래서 이 가격을 여기에 그대로 대입하면 과거에 어떤 차트였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이렇게 흘렀을 거예요. 올라오다가 0.185에서 이렇게 얘네가 매집을 하고 그 다음에 올려서 0.40에서 45 부분에서 이렇게 매집을 하고 그 다음에 가격을 올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흐름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아까 저 그림을 그대로 여기다가 옮겨 놓은 거죠. 이렇게 보면.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여기 찍어놨던 우리가 여기에 POC 값이었던 여기에 POC 값이랑 또 일치를 하고요. 여기도 우리가 아까 거래가 조금 있었네요 라고 했던 그 부분이죠. 이 부분이랑 일치를 합니다. 여기도 여기 부분이랑 일치를 하고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왜 의미가 있는지 아시겠죠? 내려갈 때 거래가 일어났던 부분들이 올라갈 때도 저항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올라갈 때 거래가 있었던 부분들이 내려갈 때 지지로 작용을 했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피보나치 확장을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서 보면요. 이제 여기서 1차 매집을 했고, 그리고 가격을 어디까지 줬는지 모르면 여기 한 번 더 위에서 어느 구간에서 가격을 좀 팔았나 보면은 0.12불에서 많이 팔았네요. 여기가 좀 확실한 좀 저항대가 될 수 있겠네요. 0.12불에서 좀 많이 팔았다. 이걸 감안하고 피보나치 확장 비율을 보겠습니다. 그 비율로 이렇게 당겨서 여기까지도 보고, 얘네가 매집을 지금 여기서 한 거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조금 내리면 여기서 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로 볼게요. 좀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용해야 되니까 여기서 한 거라고 보고 좌표를 지정을 해두겠습니다. 0.185에서 매수를 했고, 그리고 1.2에서 매수를 했고, 지금도 0.185에서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정확하게 아마 1은 여기 겹쳐지겠죠? 정확하게. 이제 요거는 지울게요. VP는 지우고 이 상태만으로 우리가 한번 추려보겠습니다. 근데 거래량을 보면 마켓캡의 거래량은 이제 다른 포함된 거래량이라 정확하진 않지만, 이제 우리가 유출을 해보면 여기서의 거래량이 엄청 많았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최소 여기서 여기 올린 것보다는 여기서 여기 올리는 게 기간적으로도 더 길고 매집량도 더 많았을 거니까 더 높이 가지 않겠니? 라고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점수를 후하게 줘서 저는 원래 같으면 이 정도면은 2배까지도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플레이팅 같은 경우는 이런 토크노믹스가 안정적이지가 못합니다.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연간 약 15%라는 것도 좀 아쉽고, 유통량이 아직 좀 남아있다는 것도 아쉽고, 물론 이 물량을 이제 소각해가지고 펀드로 운영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찌됐건 아직까지는 가능성이고요. 지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프로젝트 드래곤 토큰으로 바뀌면서 이게 토크노미스가 좀 바뀔 예정이기 때문에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보기에는 2배까지 올라가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1.618배 정도, 여기가 맥시멈이 아닐까라고 생각해가지고 3.8달러로 찍어놨고요.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조금 얘가 또 헛소리를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이 무슨 소리야? 지금이 0.23불인데 얘가 30배를 간다고?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는 일단 확정적으로 간다고 저는 봐요. 물론 이렇게 흘러서 토큰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니까. 가능성은 있는데, 제가 요거를 산 메이저라면 여기에서 내려서 끝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가격을 띄운 다음에 팔아먹고 끝내겠죠. 끝내더라도. 이거를 어디 집에다가 숨겨놓고 제사 지낼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다. 돈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메이저 물량을 많이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려서 팔아먹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도 계획을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이것도 우리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0.4에서 0.45 구간에서 1차 익절을 하고요. 1차 익절을 하고 2차 익절은 1.08에서 1.2불에서 2차 익절을 하고요. 최종 TP를 3.8불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그림이 어느 정도 명확해지죠. 바로 올라가면은 이런 그림이 될 거고,
바로 아니라 한번 꺾어서 올라가면은 이런 그림이 될 거고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내린다고 하면은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내릴 수도 있겠죠. 저는 이렇게 지금 경우의 수를 두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대 기간은 이것 역시도 2025년 뭐 후반기 정도로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가 불장이 끝나는 시점이다. 최고점을 찍는 시점은 이쯤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대 수익을 마지막으로 한번 산출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매매를 진행했을 때 내가 1억이라는 시드가 있고 이 중에서 3천이라는 돈을 코인에 투자를 할 거고 이 중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사고 클레이튼에다가 나는 클레이튼에다가 300을 넣을 거야. 투자를 할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150만 원을 사겠죠. 그리고 차트가 혹시나 모르니까 이렇게 떨어졌을 때 여기서 150만 원을 사겠죠. 근데 요거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가정할게요. 150만 원을 샀을 때 기대 수익으로는 여기는 지금 2배가 되는 라인이잖아요. 곱하기 2. 여기는 약 4배, 5배가 되는 구간입니다. 곱하기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배가 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각각 50만 원씩 매도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정량이 150만 원어치 사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판다. 이렇게 보면은 이건 1,500이고요. 이거는 250만 원. 1,500, 250, 여긴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1,850만 원의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확정하는 건 아니고요.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 매도 물량을 조금 늘리시면 돼요. 여기에 40%, 40%, 여기 20% 이런 식으로 하면은 수익률은 조금 떨어져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더 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대 수익까지 좀 알아봤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플레이튼이 좀 애증의 종목이어서 저도 꽤 많은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보다 좀 많은 양을 가지고 있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대로, 예상한 대로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 수익 보셨으면 좋겠고 다음 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스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